할게요. 성학습 2장 MDP와 벨만 검정식 맡게 된 전민경입니다. MDP 정의부터 다시 할 건데요. 그 그림에서 로봇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학습이 안 돼 있으면. 그래갖고 항상 로봇 가르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말로는 순차적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장에서 말했지만 상태 행동 보상함수, 상태 변화 확률, 감가율이 있는데요. MDP 구성 요소입니다. 그 보시면은 뭐 아까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여기 맨 마지막 게 감가율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가 이제 상태 변환 확률 그걸 의미합니다. 먼저 상태를 보면은 여기 예시를 보면은 만약에 진짜 임의로 이걸 0,0을 하면은 오른쪽 거는 1,0일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지금 좌표에 있는 거 그 자체를 상태라고 표현했고요. 이 예시에서는. 그리고 행동은 아까 말했듯이 뭐 up, down, left, right 고요. 그리고 보상함수는 뭐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하면 그에 따른 리워드를 인바이러먼트가 에이전트에게 알려주는 방식. 예를 들면 뭐 게임에서 뭐 하면은 점수 올라가고 바둑에서 뭐 하면은 어떻게 두면은 유리하고 이런 거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속 보상함수인데요. 다 깨졌어.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 2가 기대값인데 기대값으로 표현한 이유가 그 환경이라는 게 보상을 에이전트에게 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똑같은 행동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보상이 다를 테니까 기대값을 쓴 거고요. 저기 밑에 여기 보시면 T 플러스 1인데 T 플러스 1은 그 보상을 에이전트가 아는 게 아니라 환경이 주는 거니까 T 플러스 1이에요. 그 저희가 바로 하는 즉시 그 똑같은 타임에 보상 받지 않잖아요. T 플러스 좀 있다가 받으니까 T 플러스 1인 거고요. 그리고 상태 변화 확률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왼쪽 그림에서는 로봇이 위로 가려고 하는데 밑에 보면 위로 잘 갔어요. 근데 오른쪽 보면은 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잘 갔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그러니까 액션을 지정했는데 그 액션을 하지 않는 확률 그거를 상태 변화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건부 확률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할게요. 이 상태일 때 이 액션을 했을 때 ST 플러스 1이 될 확률. 이제 감가율인데요. 감가율에서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전제가 그 보상은 최대화할수록 좋고요. 두 번째 거는 보상을 지금 받는 게 나중에 받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래갖고 이 두 가지 전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을 점점 감가시킵니다. 그림 보시면 네 점점 부서지죠. 그 감가율에 대해 계속 말할 건데요. 그 감가율이 디스카운트 팩터인데 디스카운트 팩터가 0이면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1이면 상당히 미래지향적. 그래갖고 디스카운트 팩터는 항상 0과 1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정책인데요. 정책은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지 정하는 건데 policy is not distribution. 이거 조건부 확률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1강에서도 본 것 같은데 에이전트랑 인바이러먼트 그 관계예요. 에이전트가 observation을 통해서 스테이트를 알게 되면 그에 맞는 액션을 취하고 학습을 하지 않는 초기에는 당연히 랜덤 액션이고요.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에이전트에게 리워드와 다음 스테이트를 알려줍니다.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그림인데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치 함수입니다. 그 MDP라는 게 학습을 위해 문제를 정의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최적의 정책을 찾아서 최대의 리워드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갖고 최적 정책 찾기란 그 앞으로 받을 보상을 고려하고요. 그 지금까지 받지 않은 보상들 반복하는 게 방법을 고려하는 게 가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보상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상태 가치 함수를 볼 건데요. 그 일단 저 return GT는 그 저희가 보상 받는 거 총합을 의미하고요.
밑에 거는 그 이 상태에서 GT를 다 받았을 때 그 스테이트 기대값, 이게 상태가치 함수입니다. 그래서 위식의 기대값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으로 어떤 상태 S의 가치로 해석하고요. 이렇게 구해진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통해 에이전트가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스테이트들의 가치를 보고 제일 높은 가치의 스테이트로 이동합니다. 계속 상태가치 함수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 아까 봤던 거죠. 다 R 그거를 시그마에서 받았던 건데 하면은 여기 t 플러스 2부터 묶어요. 이렇게 묶으면은 묶여진 텀은 t 플러스 1 시점부터 받을 고사인 기대값으로 이게 t 플러스 1 상태에서의 가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 가치 함수인데요. 행동 가치 함수가 Q 펑션으로 불리더라고요. 이거는 보면은 여기 액션 네. 상태 가치 함수가 어떤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 알려주지만 그 상태로 가는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제 액션 Q 함수는 각 행동에 대해 따로 가치 함수를 만들어서 그 정보를 얻어오는 거고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벨만 기대 함수인데요. 앞서 상태 가치 함수에서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에이전트는 정책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정책까지 고려한 가치 함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벨만 방정식은 현재 상태의 가치 함수와 다음 상태의 가치 함수 사이의 관계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벨만 최적 방정식인데요. 최적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밸류 값을 제일 크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갖고 여기서 가치 함수에서도 뒤에 맥스를 붙였고요. 밑에 Q 함수에서도 이렇게 맥스를 붙여갖고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식을 썼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maximizing over QSA 해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하는 게 우리가 SA 이 최대값을 알면은 당연히 최적화되어 있는 가치 함수를 찾을 수 있다. 이거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래갖고 위에 거는 상태 가치 함수에서 이제 벨만 최적 방정식을 적용한 거고요. 밑에 거는 이제 Q 함수에서 벨만 최적 방정식을 적용한 식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